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청소영입니다. 오늘은 예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포스 백신은 머레어를 탐지하는데 강력하기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에 적절하지 않거나 사내 보안에 위배되는 파일들을 탐지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때 업무 때문에 이 파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예외 처리를 통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포 센트럴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우선은 이 PC에 소포스 백신이 설치되어 있고 머레어가 탐지됐을 때 그 경우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포스 테스트라는 곳이고요. 테스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머레어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소포스 백신에서 탐지를 하게 됩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탐지를 하게 되고요. 이때 1, 2분 정도 지나면은 소포 센트럴에 동기화되게 됩니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시게 되면은 장치에 해당 장치에 갔을 때 이렇게 이벤트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지가 되고 자동으로 정리가 된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파일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세부 정보 클릭 후 이곳에서 어떻게 허용을 할지, 해시 값으로 할지 경로로 할지, 해시 값으로 예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일어났을 때 다시 예외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시다면은 경로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포스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택할 수가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에서 사용하는 주요 응용 프로그램이다, 아니면은 일부 조직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용을 누르시면은 바로 예외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예외 처리가 된 리스트는 전역 설정에 가신 후 허용된 응용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예외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 소포스 백신을 설치하기 전에 예외 처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폴더 단위, 프로세스 단위로 예외 처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미리 정책에서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엔드포인트 부분이니까 사용자 백신의 경우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정책으로 이동하신 다음 위협 방지에서 기본 정책 또는 할당된 정책, 새로 만든 정책이거나 아니면은 그 PC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책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세 번째 설정 메뉴가 있는데요. 이 설정 메뉴에서 여러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 정책 제외 부분에서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폴더 단위로 아니면 파일 단위로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 할 때는 여기 이곳 윈도우에서 맥 장비에도 가능하고, 프로세스 단위로 필요할 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나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예외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파일 및 폴더로 하고 C 드라이브에 ABC 폴더에 대해서 전부 다 예외 처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디렉토리로 끝나면은 적용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C 드라이브 ABC 폴더, 그리고 만약에 C 드라이브에 있는 ABC 파일, EXE 파일에 대해서 예외 처리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특정 설치 파일을 실행하고 싶다, 랜덤 exe 라고 하면은 랜덤으로 시작하는 파일 이름을 가진 실행 파일이 차단이 됩니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def abc 이렇게 되면은 abc 랜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겠죠. 만약에 소포스 설치 파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폴더에 있더라도 예외 처리가 됩니다. 예외 처리하신 다음 저장을 누르시면은 바로 저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됐고요. 서버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 제품도 탐지가 됐을 경우, 이렇게 탐지가 됐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부 정보를 클릭해서 해시값이나 경로로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엔드포인트와 동일하게 두 번째 서브 프로텍션을 누르시면은 이곳에서 정책, 그 다음에 위협 방지 중에 예외 처리하려고 하는 장치가 받고 있는 정책을 클릭하신 후 설정 버튼을 가시면은 동일하게 예외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외 추가, 파일 및 폴더, 또 프로세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경우로 예외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파일 및 폴더로 나는 D 드라이브에 있는 ABC 폴더를 전부 다 예외 처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어디 있든 간에 test.exe 라는 파일은 전부 다 예외 처리할 거다 할 때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리눅스의 경우에는 여기 파일 및 폴더 리눅스를 선택하신 다음 절대 경로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폴더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끝에 이렇게 닫으시면 폴더체로 예외 처리가 됩니다. 아니시면은 특정 파일만 예외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리눅스에서 템프 폴더에 이런 파일이 예외 처리 필요하다 할 때는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엔드포인트나 서브 프로텍션이나 이미 발생한 이벤트의 경우에는 이벤트 내에서 세부 정보를 클릭하신 후 예외 처리할 수 있고요. 아니시면은 정책에서 사전에 예외 처리를 하거나 폴더, 프로세스, 파일명 등으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 경우인데요. 엔드포인트도 사용하고 있고 서브 프로텍션도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을 때 전역 설정 누르신 다음 여기서 전역 제외를 누르시면은 예외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엔드포인트와 서브 프로텍션 두 곳 모두 예외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 이곳에서 예외 처리를 진행할 경우 두 제품 모두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파일 및 폴더, 프로세스, 웹사이트 여러가지 기능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감지된 익스플로잇이라고 해서 취약점 공격에 대해서 차단됐을 때 해당 익스플로잇을 예외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발생한 이벤트들은 클릭을 해서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예시로 테스트를 한 거지만 토렌트라는 장치에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나타난 취약점 공격들입니다.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고요. 오늘 예외 처리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